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매연과 분진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첫 선거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역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김 여사는 5월 영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위 행위가 좀처럼 끊이질 않으면서 감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는 주불이 잡혔지만 잔불 진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환경당국은 연기로 인한 유해 물질은 기준치 안에 있다는 입장인데요. 화재 연기 정말로 괜찮은 건지 조경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진화율 95%를 보이고 있는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화성이 큰 고무 탓에 꺼진 뒤에도 재발화하고 공장 2층 바닥이 50cm가량 내려앉으면서 접근이 쉽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화재에 분진과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광산구가 주민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선 결과 하루 동안 542명이 1,087건의 피해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건강 이상을 호소한 신고만 517건에 달합니다. 공기청정기 틀고 향불 척 피고 그래도 냄새가 방에서 나고 목이 칼칼한데 환경에 지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이동식 측정 장비와 레이더 장비를 동원해 100여 가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농도도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간 단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위험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 안에 있을 뿐 유해 성분은 존재합니다. 화재 당일 오전에는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 이하 소량 검출됐습니다. 지금도 연기 속에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벤젠 등 발암물질도 포함돼 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자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매연과 분진이 도로나 강, 주택가에 내려앉아 낙진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호흡기랄지 피부질환이랄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이렇게 노출된 사람들은 나중에 천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2023년 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 주민들의 폐질환과 두드러기 등 질병 발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가급적 연기 노출을 피해달라고 재난당국은 요청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전체 2동 중 2동 절반 이상이 불타면서 공장은 당분간 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타이어 측이 노후 공장을 한평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화재를 계기로 공장 이전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2동 절반 이상이 불타면서 가동 재개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로 공장이 크게 파손되면서 광주 공장의 한평 이전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0년 된 노후 공장을 다시 복구해 가동시키는 것보단 계획했던 공장 이전을 앞당기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0월 LH와 1,160억 원의 한평 빅그린 산단 부지 50만 제곱미터 매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오는 2029년 10월까지 분할 납부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공장 이전 비용은 현 부지 개발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초 광주시는 현재 공장이 가동을 멈추지 않더라도 이전할 부지를 마련하고 착공 허가까지 받으면 현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가동이 어렵다면 규정을 완화 적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부지는 협상 대상지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개발 사업자를 정하고 개발 계획서를 제출해야 실제 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고와 관계가 있든 없든 금호타이어의 이전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사고 수습이 먼저인 만큼 완진 이후 기계와 설비 상태를 확인한 뒤 복구와 공장 이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대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번 화재가 지역경제 고용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금호타이어 공장의 피해는 광주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복구와 재건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첫 선거 유세를 진행하며 복합 쇼핑몰 건립 현장 등을 방문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맞춤형 지역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광주에서 첫 공식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전날 제45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이 후보는 하루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과 복합 쇼핑몰 공사 현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본인이 직접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 이슈를 이끌어냈던 점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와의 문화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는 광주 도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서울 유세에 나선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추가 건립과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 영산강 관광생태복합 벨트 개발,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지역 공약으로는 국립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이 꼽혔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화순 첨단 바이오 신약 거점, 고흥 우주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노인과 청년층을 만나며 집중 유세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광주와 전남 시도당을 중심으로 거점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11.12 쿠데타와 독재 주역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김 여사와 동행한 아들 노재헌 씨는 5월 영령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5월 영령에 헌화합니다. 김옥숙 여사도 휠체어를 타고 참배를 함께했습니다. 김 여사의 국립 5.18 민주묘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광주 5.18의 영령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영령들의 희생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는 앞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 묘소에 헌화했습니다. 김 여사는 1988년 2월 노 전 대통령 취임식 직후 이한열 열사 묘역에 홀로 참배했었습니다. 노재헌 씨는 김 여사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해서 모시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꼭 한 번은 가시겠다는 말씀과 또 마음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모시고 왔습니다. 또 어저께가 5.18 45주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5월 안에는 꼭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신군부의 핵심 인사로 1980년 5월 광주를 유린한 노태우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 희생자들이 영면한 5.18 민주묘지에 처음 참배한 김 여사는 과거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진정성 없는 사죄라고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김옥숙 여사와 노재헌 씨의 참배는 노태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정성을 보이려면 5.18 역사를 왜곡한 노태우 회고록을 바로 개정하고 부정 축제한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감사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청입니다. 경찰이 여수시청 시설직 A팀장의 휴대전화와 안전점검 용역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A팀장이 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절차를 따를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발주한 해당 사업의 용역 금액은 2천만 원. A팀장은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기 직전 업체 대표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또 다른 시설직 B팀장이 업체에 휴가비를 요구했다 수사를 받았는데도 이런 비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2022년부터 3년 동안 근무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C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C씨는 소재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만 원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감사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습관적으로 이게 관례인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범죄들이 지금 계속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지난해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한 여수시. 공직기강회의가 도를 넘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와의 연장 혈투 끝에 끝내기 안타로 시즌 첫 4연승을 내달리며 홈구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시즌 초반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졌지만 지난주 연달아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4대4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연장 10회 말 1사 1, 2루 상황. 타석에 들어선 한준수가 두산 박치국과의 치열한 승부 끝에 8구째 시속 147km의 투심을 끝내기 2루타로 연결해 승리를 결정짓습니다.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기아는 시즌 첫 스윕승과 함께 4연승을 내달리며 홈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감독님, 코치님 전부 저를 잘 도와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좀 보답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 오늘 경기로 또 다음 경기까지 좀 좋은 걸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주전 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리그 최하위인 10위까지 추락했던 기아. 롯데자이언츠와의 주중 3연전에 이어 두산전까지 위닝 시리즈로 장식하며 5할 승률을 달성. 시즌 개막 2달 만에 상위권 반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영우와 양현종, 김태군 등 베테랑들의 노련미에 더해 2군에서 절치부심해온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주전들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특히 입단 7년 차의 오선우는 1군 콜업 한 달 만에 홈런 3개를 포함해 안타 25개를 몰아치며 3할 타자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지금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뭐 결과보다 그냥 뭐 타순이 어디에 들어가든 그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SSG 랜더스와 함께 공동 4위에 자리한 기아는 이번 주 원정에서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를 차례로 상대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옛 전방 1심 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르면 오는 10월 분양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2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4,3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분양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3,000세대만 오는 10월 먼저 분양할 계획이며 분양 공고 시점에 분양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대가 광주교대와 목포대, 순천대와 손을 잡고 지역 혁신을 선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전남대는 오늘 광주교대와 목포대, 순천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과 지역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광주 전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자가 가진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20도, 장성과 화순 19도 등 17도에서 20도 분포, 낮 기온은 화순 31도, 광주와 장성 30도, 목포 25도 등 22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밤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40대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숨지면서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가 난 3공장 조립공정에 대해 지난 17일 0시를 기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정이 멈췄고 오늘 3공장 소속 노동자 1000여 명은 자택에서 대기했습니다. 3공장에서는 1톤 트럭인 봉고가 하루 평균 400대씩 생산됩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6시 3공장 조립 라인에서 4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공무직에게 안전장비를 보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도로보수원인 공무직 A씨가 장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등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